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자, 그제는 미국이 그 지수가 마이너스 7% 급락이 나오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죠. 장 시작하자마자 15분 동안 장이 잠깐 멈추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었었습니다. 강하게 급락하고 난 뒤에 다시 어제는 이제 5% 가까이 강하게 올랐긴 했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나스닥이 일봉을 보면은 아직까지 고점을 떨어뜨리고 저점도 이렇게 같이 떨어뜨리는 이런 추세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안심해야 될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원유도 문제가 있었죠. 그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감사는 이제 서로 합의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긴 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은, 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 그 하락의 골이 깊어졌어요. 이전 하락의 골이 이제 이런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깊어져서 고점 대비 저점 한 25% 정도 빠졌는데, 이번에도 고점 대비 한 20% 어느 정도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얼추. 근데 미중 무역하고는 또 다르게 이번 코땡땡 악재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혹은 미국이 이제 그거를 어, 컨트롤하기 힘든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이 122평선을 살짝 깼는데, 자, 여기도 어쩌면 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2.7, 3.9 양시장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매할 내용들은 진짜 코땡땡 관련 테마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죠. 뭐 마스크, 교육, 그다음에 오늘 강했던 건 이제 알코올이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진단 키트, 그다음에 그 이뮨메드인가요? 그 뭐 치료제 관련 그런 애들이 좀 강하게 조금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매매를 했을까? 저도 사실은 이런 시장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이제 저도 이런 시장에도 좀 살아남을 어떤 그런 매매를 해야 되겠다,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큰 금액은 들어가지 않고 적당한 금액으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매매를 했습니다. 자, 메가MD와 그 마이크로 디지털은 수익을 한번 냈었는데 또 한 번 더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이제 익숙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봉을 보면서 좀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L컴택도 있었죠. 적당한 이제 돌파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좀 빨리 나오는 매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나 급등락이 심하니까 적당한 자리에서 사되 빠르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그 수익을 실현하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머리에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3%도 채 되지 않는 2% 혹은 1%대 수익을 내고 끝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그런 매매는 아니죠. 서바이벌 매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었어요. 한번 그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든지 케어랩스, 그 코아스템, 그리고 SK 바이오랜드, 뭐 이런 뭐 종목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이 좋으면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잘 갈 만한 그런 이유가 될 텐데, 아쉽게도 시장은 이제 그 코땡땡 관련주 아니면, 그리고 그 관련주 중에서도 올렸다가 급락시켰다가 다시 급등시켰다가 하는 어떤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매매는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66만 4천 원에서 바닥까지 마이너스 80%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매각의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 이슈 있으면 뭐 상한가 잘 가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럼 이전 고점과 지지가 있던 자리, 지지되고 고점이었던 자리 한 2만 한 4,700원 정도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조금 내릴까요? 자, 이렇게, 예, 23,800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우리가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자, 이런 자리는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죠. 이게 박스 하단에서 돌파 나오고 난 뒤에 또 옆으로 박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부분 또 다른 박스 이렇게 또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또 이런 매매도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술적인 어떤 차트에 보면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스를 만들었어요. 자, 고점을 계속 치고 있죠. 그리고 저점도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뭐 이런 추세가 나오죠. 이런 추세가 나오는데 뭐 눈에 띄는 거는 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 윗골이 죽으면서 다시 이 안으로 빨간색 박스 안으로 들어갔던 이 자리 계속 이 박스 안에서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더블 바닥 만들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2, 3 바닥 만들고 올라가는데 자, 이 자리를 계속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돌파가 살짝 나오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이 자리 이 사이까지만 우리가 매매를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저항의 자리가 돌파가 나올 확률보다는 여기까지 터치만 할 정도의 확률만 서로 비교했을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터치할 것까지가 오히려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제 짧은 매매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해 줄 만한 자리였는데 한번 깨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럼 좀 한번 기다려보고 다시 매매할 자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케어랩스는 또 어떤 또 매각 이슈뿐만 아니라 또 그 마스크가 어디서 이제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앱을 만들어서 뭐 다운 하는 1위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봤을 때 어, 엘컴텍이 눈에 항상 좀 보이죠. 보시면 뭐 이렇게 저점 올라가고 있고 계속 2,580원 계속 치고 있습니다. 쳤다가 상한가 쳤다가 뭐 하한가 같은 느낌으로 떨어졌고 다시 이 밑에선 다시 또 올리죠. 자, 이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자, 요런 느낌이죠. 이, 이 길게 갭 상승해서 떨어진 이 음봉은 일단 제외시키는 거죠. 종가 위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레벨업 시켜서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고 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 이런 종가만 보는 거예요. 이런 종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박스에서 만들어서 돌파가 나오고 이 박스에서 어느 정도 끝이 나오면 한번 돌파가 나오면 강하게 한번 치솟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거 지울게요. 자, 2,600원 찍고 떨어졌어요. 2,600원 찍고 떨어졌는데 자, 쭉 떨어지다가 퉁 치고 돌파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아래에서 물론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나름대로의 긴 시간 언제냐면요. 자, 요 느낌이죠. 자, 요 느낌입니다.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하나, 둘, 셋, 넷 거의 한 4일 정도인가요? 계속 이 자리를 치죠. 이 갭 상승 나온 음봉은 빼고요. 종가상입니다. 치고 다시 치고 저점은 올리고 있고 그리고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어떤 매매를 했을 때는 뭐 한 6%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연두색 이 선을 제가 그은 이유는 이 자리가 지지가 저항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어떤 특정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도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어, 고점을 2,600원을 공통적으로 찍고요. 오버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찍고 난 뒤에 여기도 찍었죠. 물론 여기도 찍었습니다. 네, 오전장이 봤을 때 이제 폭락이 한번 나오고 자, 바닥 한번 찍었죠. 두 번째 이제 자리 바닥을 찍고 자, 한번 이렇게 치고 다시 여기 올라가면서 비스듬한 이런 자리 혹은 이 가격의 위치 대충 이제 이런 자리가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 저는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 꼭지 있는데 지금 이 15분봉 상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3분봉 보면서 혹은 1분봉 같이 왔다 갔다 보면서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팔고 거의 다 팔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 이걸 매매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손님이. 손님이 찾아와서
이 건물에 대해서 좀 뭔가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 건물을 또 보여드리고 이제 이 사무실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해서 이렇게 나오는 자리에 잠깐 또 그때 또 어떻게 맞춰가지고 오셔가지고 저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와서 그냥 빨리 팔아버렸습니다. 이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리더라고요. 길게. 저는 이제 이 2,600원 언저리까지 아마 터치하고 혹은 이번에는 좀 이렇게 안착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봤던 종목 중에 어, 어디 있죠? 등록 순으로 볼게요. 자, 마스크 관련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좀 옆으로 횡보하거나 지금 쉬고 있죠.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메가 MD를 봤거든요. 물론 다른 종목도 물론 좋습니다만 메가 MD를 봤었어요. 자,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바닥을 지금 만들었죠. 다 바닥을 두 개 만들었어요. 저점을 계속 떨어뜨렸잖아요. 그죠? 자, 저점을 계속 떨어뜨리고 떨어지다가 바닥을 두 번 뒤졌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죠. 15분 봉상 이 파란색 122평선에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또 122평선에서 한번 맞고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돌바닥 만들었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과대 낙폭에 대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한번 이제 반등을 좀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반짝 반등이 아니라 강하게 크게 한번 또 올리는 그런 반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실 때는 아무래도 이 자리 계속 지지가 나왔던 자리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 지지해서 반등이 못하고 깨졌죠. 그리고 안돼 밑에서 돌바닥 만들고 지금 여기 저항을 한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좀 지켜보면서 또 매수할 만한 자리 또 볼 수 있겠죠.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4,280원 여기를 일단은 기준으로 일단 선을 그어 놓고요. 또 이 자리 돌파하거나 혹은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또 다른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창의 에탄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봉상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고점들이 자 이렇죠. 그래서 제가 장중에 이제 어,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알코올 소독제 관련주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았죠. 근데 얘는 아직까지 이제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 15,200원에서 이쯤 되면은 맞고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돌파가 한번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쑥 끼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버슈팅이에요. 대부분 보니까 가장 많이 쳤던 자리가 이 자리죠. 살짝 이렇게 위에 16,000원도 눈에 보입니다. 16,000원도 눈에 보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를 살짝 뚫어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올 만하지 않겠나 혹은 밑으로 눌렀다가도 한번 더 이렇게 한번 툭 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공략을 한번 하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요런 박스가 나오죠. 박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이런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살짝 지금 위로 올라탔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죠. 만약 올라탔다가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자, 이 빈 공간도 한번 좀 채워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대충 이제 이런 자리인가요? 이런 자리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16,000원 정도가 지금 현재 첫 번째 이제 목표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긴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코땡땡 관련주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서로 돌려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딴 거 볼 필요 없이 이런 것만 보면은 보고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잡는 그런 매매가 지금은 제일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보시면은 추세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떨어지죠. 똑같이 이제 평행되게 가지고 쭉 올립니다. 자, 대부분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강하게 상승하고 난 뒤에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면 저점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평행되게 이렇게 고점 맞춰가지고 대충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저점이 더 이상 밑으로 깨지지 않고 저점이 이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혹은 저점이 이제 좀 위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보여진다면, 그리고 이 추세 하단을 보면서 충분히 한번 좀 공략 가능한 자리를 한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100%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워낙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어떤 그런 장세고 아직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매매가 좀 어느 정도 먹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수익을 낼 때 난 이거 끝까지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20% 수익을 낼 거야 해서 이렇게 끝까지 들고 간다면 그거만큼 무서운 거나 혹은 위험한 건 없습니다. 저는 글쎄요, 뭐 직장인이다 보니까 뭐 많게는 5% 정도 수익만 내고 나오는 것도 그것 또한 안전한 매매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제 몇 가지 더 볼까요? 지금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진 것들이 좀 눈에 좀 띄죠. 자, 한익스프레스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도 보면은 한번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올랐네요. 네. 자, 일봉상 봤을 때 이제 여기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로 보여지네요. 자, 이 차트가 좀 비슷한 게 그 한진칼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한진칼 보시면 자, 계속 확장되는, 여기 좁고 여기 넓어지면서 확장되면서 하다가 밑에서 확 올리고 확 두 번 더 올리죠. 처럼 한익스프레스도 올려서 확 올렸죠. 근데 지금은 한 번 더 여기서 반등이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추세의 자리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봤을 때는요, 추세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상한가를 뭐 수익을 내기 위한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고점까지 연결하면 이렇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저점이 더 이상 밑으로 형성되지 않고 옆으로 흐르거나 혹은 고점 위에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특정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어떤 자리가 만약에 나오고, 이 자리가 이제 뭐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이제 위로 살짝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뭐 한 3%, 뭐 크게는 한 5, 6% 정도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릿수 만들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리스크는 분명히 줄일 수 있는. 왜냐하면 떨어지고 있는 칼날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돌려지는 그 구간에서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리스크는 좀 감소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환매가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걸 한번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 매매를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손절선을 짧게, 나는 마이너스 3%를 잡겠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이제 걸어두고 매매하는 그런 방식을 좀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엘컴텍을 매매하면서 마이너스 3%에 걸어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마이너스 뭐 1.8%까지 떨어졌다가도 7%인가요? 아니다. 1점 몇 %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더라고. 그러면서 마이너스 3% 되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손절을 하는 게 이 시장에서는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매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직까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